환경부가 지정한 거점 수거센터에 전기차 폐배터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재활용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배터리 성능을 점검하는 건데 대부분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이 양극재로 쓰인 3원계 NCM 배터리입니다. 국내 기술로 양극재 원료의 90% 가까이 회수할 수 있어 재활용이 용이합니다. 반면 가격이 싼 리튬 인산철, 즉 LFP 배터리는 중국이 가장 앞서 있는데 재활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환경부가 올해부터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배터리의 효율, 친환경성, 성능 거기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친환경성을 반영을 해서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 일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차를 우대하겠다고도 밝혔는데 국산 기술의 NCM 배터리에 보조금을 더 주고 중국산이 많은 LFP엔 감점 사항이란 의미입니다. 당장 수입 전기차 1위인 중국산 테슬라의 보조금이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부터 LFP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 Y를 중국에서 생산한 뒤 1,000만 원 이상 가격을 낮춰 우리나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가 한국에 많이 도입될 예정인데 상반기에 보급이 되면 나름대로 또 상당한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보조금 규모와 차등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가 관심사인데 구체적인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차등 규모에 따라 테슬라는 물론 국내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중국산 전기 트럭과 소형 화물 밴 등의 판매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전기차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68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테슬라는 이 기준에 따라 모델 Y의 국내 가격을 5,699만 원에 맞춰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는 최대 보조금을 받는 기준을 5,500만 원으로 낮추고 내년엔 5,300만 원까지 떨어뜨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상한액은 650만 원으로 30만 원 줄였습니다. 최대 보조금 기준이 변함에 따라 지난해 보조금 최대치를 받았던 테슬라 모델 Y는 올해 차값을 더 낮추지 않는다면 보조금 절반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상해 공장에서 만든 테슬라 차량이 작년에 후반에 한 10배 이상 판매가 됐는데 네. 그 부분도 앞으로 환경부에서 규제를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여부에 따라서도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아 주행거리가 짧고 재활용 가능한 금속이 적을 경우 전기 승용차를 기준으로 260만 원 이상 보조금이 줄 수 있습니다. 전기 버스는 그 차이가 4,400만 원 이상, 전기 트럭은 700만 원 이상 벌어질 전망입니다. 효율이 낮은 LFP,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쓰는 중국산 전기차들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제는 중국산 전기차를 수입하는 업체와 주 고객층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거의 도산의 위험을 받고 있죠. 소상공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이제 제공할 차도 없어지는 것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달 말까지 각 차종별 국가 보조금 금액이 확정되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SBS 최우원입니다. 테슬라는 지난해에는 국내에서 모든 수입차 업체를 통틀어서 5번째로 많은 차를 판 회사인데요. 지난달 1월에는 모델 Y 단 한 대가 판매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테슬라의 다른 차종인 모델 3나 S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카이지유 데이터 연구소가 국토교통부의 차량 등록 1월 통계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워낙 이례적인 숫자라서 외신에서도 어제 화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차량 화재 같은 안전 문제가 불거진 점이나 물가 부담 같은 이유로 전기차의 수요가 한국에서 줄고 있다는 게 블룸버그의 진단입니다. 네, 1월은 그리고 그해 전기차의 각 조건별로 얼마나 보조금을 줄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미루는 이른바 전기차 비수기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현대 기아차나 BMW, 벤츠 같은 완성차 업체들의 몇몇 전기차 모델들은 지난해 1월보다 판매가 더 늘었는데요. 국산 대표 전기차거나 고가의 차종이어서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애초에 훌쩍 넘는 차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오히려 국내 테슬라 물량이 달려서 빚어진 일이라는 업계 추정도 나옵니다.
사실 테슬라 차량 중에 보조금과 상관이 없는 고가 모델도 1월에는 단 한 대도 팔리지 않았거든요. 1월에 등록된 테슬라의 모델 Y 한 대도 기존에 국내에 들어와 있던 재고 차량이 등록된 걸로 보이고요. 차량이 다시 국내에 입고되기 시작하면 판매는 이것보다는 훨씬 늘어날 거란 얘기입니다. 테슬라는 2022년 7월에도 국내에서 단 한 대도 팔리지 않아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 국내 입고 지연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테슬라 모델 Y 중에서 후륜 모델이 중국에서 생산되다 보니까 한 10월 이후부터는 한 달에 한 3,000대 정도 꾸준히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1월에 한 대도 등록 안 된 게 조금 이례적이긴 해요. 사실 작년 1월 같은 경우에는 재고 차량이 조금 있었는데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재고 차량도 없었나 보더라고요. 한 대 정도 등록이 확인됐습니다. 네, 1월이 비수긴 해도 이제 한 대 팔렸다는 건 좀 의아했었는데 네. 사정이 있었네요. 네. 하지만 이 전기차 찾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고 있긴 하죠. 네, 테슬라의 국내 1월 판매량 딱 한 대는 좀 입고 사정으로 인한 해프닝의 성격이 있지만 사실 국내 전기차 수요는 정체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지난해 11만 6천 대 정도 팔리는데 그쳐서요. 2022년보다도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지난해 전기차 1,450만 대가량이 팔렸다는 게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추산인데요. 여전히 2022년보다 38%가량 성장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전 몇 년간의 급성장세를 생각하면 시장이 커지는 속도는 확실히 느려지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되는데요. 특히 얼리 어답터들, 첨단 제품을 적극적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전기차를 경험해 봤다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합니다. 전기차 비중이 세계적으로 15%를 넘어서면서 이제는 기존의 내연차와 비교했을 때 전기차의 확실한 우위가 느껴져야만 전기차를 선택하려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거죠. 네, 이를테면 최근에 미국에서 체감기온 영하 30도의 맹추위가 닥쳤을 때 추위에 취약한 테슬라 차량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문제가 잇따랐는데요. 이럴 때 얼리 어답터가 아닌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다음 차로는 전기차를 고려할까 말까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거죠. 네, 전기차가 덜 팔리면 관련된 산업도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우리 배터리 수출 성장세도 좀 꺾이고 있죠. 네, 지난해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수출액은 98억 3천만 달러로 집계돼서요. 2022년보다 1.6% 줄어들었습니다. 연간 2차 전지 수출액이 줄어든 건 2015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2차 전지,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정말 큰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전기차 시장의 확장 속도가 느려진 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주요 배터리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빠르게 이전하고 있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들의 전기차 산업을 키우려는 미국과 유럽에서 제품을 파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현지로 옮겨가는 겁니다. 배터리 같은 주요 부품을 비롯한 전기차 관련 산업, 이제 초기의 급성장세는 주춤해지고 좀 더 지형이 복잡해지면서 경쟁은 치열해지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기술 경쟁력을 계속 갖추면서 대응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란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권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